1982년 데뷔 후 여러 작품에서 유쾌하고 능청스러운 감초 역할로 사랑받아온 배우 조형기 씨. 그에게는 연기자를 꿈꾸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택했고 명문대학 연극학과에 차석으로 입학을 해 조형기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딱 봤을 때는 이게 누가 아들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아버지랑 또 닮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어머니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걸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색안경 끼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나를 좀 나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연기자의 길을 택한 후 경훈 씨는 스스로를 참 혹독하게 몰아치며 모든 일에 열심이지만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독 아버지와의 관계만은 쉽지 않습니다. 한면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 남자가 해야 되는, 야, 이렇게 해야지 멋있어, 인마 남자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나한테 상의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의할 수 있는 아빠의 범주에 들어가고 싶지. 남산 그것처럼 여기도 사랑의 이 끈을 정말로 쇳덩어리를 묶네. 어떻게 부자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자고 하나 묶을 걸 그랬나 보다. 급하게 이럴 줄 알았으면 들고 올 걸. 야,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들은 척을 안 하더라, 너는. 맞아. 아니 뭐 남자간에 아니, 뭐 남자간에 그래도 내가 박자도 칠 수도 있지만 와서 아직도 이렇게 되면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막 이렇게 보듬어 안고 스킨십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눈보라치는 블라디보스톡의 혹독한 날씨만큼이나 부자의 관계는 냉랭합니다. 방송에서와는 달리 말수가 적고 근엄한 아버지에게 아들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고 아버지도 묵뚝뚝한 아들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달리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그동안 꺼내지 못한 속내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기도 일산의 조용기 씨 집. 아버지는 거실에서 아들은 방에서 한 공간에 있어도 둘은 항상 따로입니다. 서로 바쁘고 뭐 쟤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일주일 내내 얘기 못 하고 뭐 1학년 때 같으면은 뭐 열흘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는 하죠. 대화라기보단 대답 정도? 우리 미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은비야 씻자. 우리 오빠랑 목욕하자. 일로 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에겐 살가운 경훈 씨. 그러나 어머니는 불편한 부자 관계가 마음 아픕니다. 얘는 얘대로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 정말 집에 와서는 입 닫고 살아요. 과묵해. 대화가 없는 부자에게 어머니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아빠와 아들 사이가 좀 돼줬으면 하는 게 그래서 이번 여행에 기대가 많이 커요.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15도씨 아래로 내려가는 매서운 날씨지만 부자는 이곳에서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엄청 춥질 않은데 자꾸 콧물이 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안 추운 것 같아도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부분은 엄청 차. 여기 사람들은 다 이런 아빠 쓴 이 털모자를 쓰든지 뭘 하나씩 하잖아. 그동안 대화가 많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어색한 대화는
고작 블라디보스톡의 추운 날씨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얘가 이제 27살이니까 27년 동안 한 얘기 토탈을 합쳐도 여기서 한 얘기가 더 많을 것 같, 그 내용이 길 것 같다는. 저는 마음 먹고 왔기 때문에 뭘 마음을 먹고 왔지 또. 하니까 좀 얘기 좀 많이 해야겠다. 그 정도 이제 마음가짐으로 왔기 때문에 난 얘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돼? 뭐. 뭐 이렇게 뭐 선전포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래, 뭐 선전포고는 그냥 뭐 선전포고 러시아에 와서 하지. 혁명광장에서 예, 혁명광장에서 그게 뭐 선전포고야 인마 지금. 조영기 씨는 경훈 씨의 어린 시절부터 늘 바빠 경훈 씨는 집에서보다 TV 속에서 아버지를 더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냥 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항상 늦게 들어오시고 일찍 나가시고 할까? 뭐 어디 놀러 가자 약속을 했다가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부자가 함께하는 여행 첫날 밤. 이렇게 한 방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부자는 대화 한마디 없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각자의 일을 하며 조용하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불편한 건 없는데 할 얘기가 없어. 불편한 건 없는데 할 얘기는 없어요. 내가 스마트폰이 고맙긴 처음이야. 텔레비전이 고맙고. 다음 날 부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잇는 열차, 그 열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7번이나 시간대가 바뀌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올랐습니다. 여기다 해야지. 아우, 야, 조그맣네. 덩치 저쪽에 뭐 제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좁은 공간에서 또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아빠는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같이 여행한다든가 아유, 아빠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다. 그때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영화배우라서 영화배우가 이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라서 대중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길 다니고 이런 거를. 나는 한 번도 할아버지하고 뭐 여행을 가봤다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없지. 조영기 씨의 아버지도 배우였습니다. 멋진 목소리로 선한 역할을 주로 하셨던 아버지는 조영기 씨가 1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보고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가의 추억이 없으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내가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아빠라고 그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영기 씨는 물질적인 부분 외에 마음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훈 씨와의 기억도 아주 어린 시절뿐입니다. 얘는 크면서 아기 때 참 재밌었어요, 얘가. 야, 너 형은 만화가 된다는데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조그만 애인데 내가 알았을 때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말아요. 딱 이러는 거야. 5살쯤 됐을 때나. 그래갖고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이놈아 어디서 저런 말을 알아갖고 저렇게 해야지. 초등학교쯤 됐을 때나 유치원쯤 됐을 때나 내가 딱 구두 주걱으로 딱 2대인가 때렸는데 얘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넌 기억 못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샤워 소리가 나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우나 그러고서 이놈이 아직도 우나 그러고 귀를 딱 기울이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씻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놈은 좀 큰 놈하고 다르다. 그랬던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얘가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이제 잠이 들었어. 그래갖고 내가 걱정돼서 엉덩이를 이렇게 뺏겨 보니까 거기 구두 자국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났더라고. 구두 주걱 자국이. 그래서 거기다 안티프라민을 내가 이렇게 발라주면서 에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다. 그랬던 게 있고. 아버지에게 처음 듣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와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은 어색함에 자리를 뜹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저의 아주 어렸을 때 모습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저울질해 봤을 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들은 경훈 씨는 아버지에게 미안해집니다. 이게 뭐 야 무슨 차냐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 그 겉 포장지에 블랙티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홍차 같은 거다. 야. 네. 홍차 냄새가 그냥 무난한 차 홍차 같은 냄새인데. 부자는 서툴지만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열차의 좁은 공간만큼이나 아주 살짝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잦은 블라디보스톡의 겨울엔 평균 3, 4일에 한 번씩은 눈이 내리는데 오늘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어? 추워? 어디가 추워? 발 시려? 아빠는 괜찮은데? 야, 이 돈이 금방금방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 야, 여기야, 식당. 아버지는 아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사냥터를 컨셉으로 하는 러시아의 특별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이곳에선 다른 곳에서 먹기 힘든 러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아빠가 저거 메뉴 대충 여기 있는 거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특이하게 러시아 왔으니까 곰 있지, 곰. 곰이요? 여기 곰고기 하는 데 같았죠. 그거 붙어 있지. 곰 시키자고. 매드베지. Медведь. 매드베지. 습, 보르시. Борщ. 보르시하고 샐러드. 오케이? 이거는 뭐 맛이 이상하네 마네 이게 없다. 그냥 경험. 경험으로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냥. 곰고기는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기대가 돼. Медведь. 이끌어? 야, 이게 곰고기야. Медведь. 매드베지. 아버지가 주문한 음식이 신기한 마음에 사진부터 찍기 시작하는 경훈 씨. 곰고기는 러시아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고기라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맛있는 냄새? 네. 맛있어? 생각한 맛이랑 완전히 달라요. 와, 이거 맛이 희한한데? 매일 먹는 건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생각이 날만한 맛인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어디 운동 가서 뭐 며칠씩 있고 그러면 아빠는 그거 되게 못마땅해 하는데 뭐 너 좋아하는 거나 뭐 형 좋아하는 거나 하면 엄마는 맨날 먹다가 아유 이거 우리 아들 왔으면 잘 먹을 텐데 우리 왔으면 잘 먹을 텐데 그런다. 그 아빠는 아 걔들은 아무거나 앞으로 먹을 게 많아 그냥 먹어 그러는데 꼭 그래 엄마는. 내가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엄마가 정말 얼마나 니들을 생각하는가
그건 좀 알아줘야 돼. 그건 아는데 그 표현이 그만큼 알고 있는 만큼이 안 나오는 거지. 형은 그래도 요즘 와서는 립 서비스 잘해. 그 엄마가 야 이거 맛있냐? 맛있냐? 이러면 역시 엄마가 뭐 엄마께 제일 맛있어요. 뭐 이러고 네 형은 립 서비스 좀 한다. 대신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뭐 엄마 아유, 장 보러 야, 가는데 많이 따라다니고. 그거는 그냥 한풀 있는 일이고 뭐 암만 돈 많이 갖다 줘도 꽃 주면 좋아하듯이 네가 말 한마디로 뭐 이거 맛있네 이게 꽃 주는 거랑 비슷한 거야. 굳이 비교하자면 앞으로 좀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막 저는 솔직히 막 안 보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이렇게 해라. 아빠는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그거는 보채면 오히려 막 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채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해야지. 한 번 시도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죠. 대화가 없던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대화를 시작했지만 풀리지 않는 대화에 금세 또 어색해집니다. 자꾸 뭔가 나는 한 시속 한 10km로 천천히 걸어가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은 막 50km 빨리빨리 해야 도착해야 좋은 거 아니냐. 집이 더 편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집이 더 불편할 때가 있죠. 뭔가 이런 집에서 그런 걸 원하니까 자꾸 괜히 심적으로 부담감이 오고. 얘가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런 생각했나는 지금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 그랬어? 얘가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느꼈어? 이런 거는 많이 지금 내가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이면 바다가 꽁꽁 얼어 아침이면 두터운 무스탕 코트를 입고 얼음 구멍을 뚫고 있는 낚시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얼음 낚시는 블라디보스톡 사람들이 좋아하는 겨울 취미 생활이라고 합니다. 조용기 씨 부자도 난생 처음 함께 얼음 낚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해. 이게 바다인데 여기 이 민물고기 뭐 빙어 큰 거 같이 생겼네 이거. 이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거. 이걸 일주일 잡아야 우리 네 식구 먹지 않겠냐. 어휴, 야.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 3시간. 3시간 해가지고 지금 이거. 근데 이게 3시간을 해가지고 이거 한 마리 잡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Вдруг пойдет. 그러니까 나는 Надежда умирает последней. 네? Не ради рыбы. 이야, 그거 멋진 얘기네. 철학이 있네. 거의 러시아 소크라테스. 러시아 소크라테스. 많이 잡았어요? 예. Спасибо. 예. 고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얘기하는 러시아 낚시꾼처럼 두 사람도 서로가 편해지기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얼음 낚시를 시작합니다. 사실 부자는 이번 여행을 오기 전까지 무언가를 함께 해본 일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좀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너는 학교 6개월 남은 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너 졸업을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하려고? 그냥 봐서 그냥. 응? 봐서가 뭐? 이제 일이 없다 하면은 마무리 해야죠. 그래서 가끔은 막 후회할 때도 있어요. 저 연극 갖고 간 거를. 그래? 후회도 해? 그렇죠. 차라리 공부를 쭉 했으면 한편으로 그냥 내 일반- 인생의 보험처럼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이건 연극학과를 나왔다 그러면은
요쪽 계열 직업이 아니고선 뽑질 않으니까 막 급하고 샘도 나고 나보다 잘 되는 친구 있으면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에게서 처음 듣는 고민 얘기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했을 생각을 하니 아들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아버지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 나도 배우에서 뻔히 아는데. 그래서 초조해지고 그것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집에 와서 배우 아빠인 나를 보면서 눈치 보고 자신 없어하고 거출은 이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나한테 해놓고 나면은 아, 너도 편하겠구나. 왜 진작 아들의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됩니다. 아빠가 맨 처음에 탤런트 돼갖고 신인 때 막 한 2년? 막 동기생들 뭐 조금 뭐 그때 막 대사 10마디 뭐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2마디짜리 그런 것도 잘 2년을 안 온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게 입질이 안 오는 거야, 입질이. 응?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아빠가 처음부터 막 뭐 각광받고 사람들이 막 알고 이랬으면은 또 그런 줄 알고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야 또 쉽게 지치지 않아. 또 솔직히 내가 별 얘기는 안 했어도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했어. 네가 연기에 그 재주가 있다고 봐. 그동안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속내를 몰랐던 아들은 일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늘 부담스럽고 초조했습니다. 좀 비쳐 보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 낚시하고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잡히는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다가 나도 언젠간 잡히겠지 하는데 입질을 안 오니까 자꾸 다른 구멍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구멍이 내 길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기가 내 직업이 맞는 건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구멍 크게 뚫어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잡고 싶어요. 안에 들어가서. 경훈 씨는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디션을 갔을 때 이제 거기 계신 뭐 감독관이라고 해요. 뭐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너무 말랐다 아니면은 좀 남성적인 매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로에 대한 부담감과 초조함에 항상 진지한 표정의 경훈 씨도 친구와 있을 때는 밝아지는 얼굴이 영락없는 20대 청년의 모습입니다. 땀나? 응? 뭐야 돼? 충분하다. 아니야. 땀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완전 애가 180도 달라져. 말도 되게 많이 하고. 너도 아빠랑 여행 가봤잖아. 뭐 중국 갔다 그랬나? 중국이랑 미국. 거기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 말 안 해. 말 안 해? 그냥 산 멋있다.
폭포 이쁘다. 아,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갔어? 날 덥다. 스테이크 맛있다. 살 빼라. 끝. 근데 다른 아버지들이랑 아들들도 다 똑같을까? 아닌 것 같아. 우리 집들만 그래? 근데 우리 주변만 그런 것 같아. 우리 주변만? 근데 나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저 아버지가 이제 남자로서 존경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가끔씩. 아버지는 우리 나이 때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한 거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존경심 같은 게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끔씩은 다가가고 싶기도 한데 이게 27년을 안 다가가고 살았으니까 참 어렵더라고. 어쩔 수 없지. 27살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에 주저하던 아들은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한 발짝 다가서고 싶어 합니다.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경은 씨는 블라디보스톡의 몇 안 남은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이곳에선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메뉴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오이, 당근, 감자, 양파, 치킨. 여기 돼지머리가 있네. 응? 근데 여기 돼지고기 이거 저기 꺾여. 그거 어디 있어? 다치? 엄마 러시아 말이야. 근데 그 치킨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꼬끼요 꼬꼬꼬라는데. 아, 치킨인데. 어디 있어? 이거 치킨인데. 냉동서 한번 삶아서 그렇게 하나? 요게 요거? 요거 넣어. 요거? 오케이. 각종 손발짓을 해가며 어렵게 닭을 산 이유는 아들에게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y son. 훈. Чё? 훈. Красивый. 어우. Очень красивый. 야, 야. 아줌마 얼굴이, 그래? 예. Thank you. Пожалуйста. 예.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페치카? Камин. 개민. Такая печка каминная.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국으로 얘기하면 펜션. 별장. 이곳은 다차라고 불리는 주말 별장입니다. 러시아 도시 내 70%가 다차를 가지고 있는데 채소도 기르고 쉬기도 하는 편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조영기 씨는 아들에게 직접 밥을 해서 먹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일생에 안 해본 거니까요. 아들하고 둘이서, 작은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둘이서 특별한 걸 한다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난리 아니네, 난리. 이거 오늘 밥 먹겠니? 이거 나봐. 감자 이런 건 좀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파는 나중에 물르니까 나중에 넣고. 사실 이건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야, 여기서 무슨 마늘을 다져서 뭐로 가도 서울 가는 게 중요해. 부족한 솜씨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조영기 씨. 아버지는 평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한 끼 밥에 담아봅니다. 원래 아빠가 여기다 부자, 이렇게 아들, 아빠 쓰려고 그랬는데. 한자라고 보이지가 않아서. 야, 러시아스럽게 해.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자주 해와서 이제 와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 건데 어렸을 때 못한 거를 이제 와서 막 하려다 보니까 아마 저만큼 아버지도 많이 노력하시는 걸 거예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도 이젠 노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부정을 가득 담아 요리한 닭볶음탕부터 채소, 과일까지 그럴듯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 먹어. 나는 아까 닭이 좀 냉동이라서 내가 닭을 잘라보니까 가급적 껍질은 좀 먹지 말고 다 익었다. 마늘 살을 좋아한다고.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볶음탕에 성공한 거야. 국물이 좀 너무 맑은 것 같은데. 응? 좀 이렇게 좀 질척질척 해야 되는데. 맛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좀 뭐 이렇게 휠이 드라이한 거 아니야? 아니, 걱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맛있어요. 걱정한 것보다 맛있고. 뭐 지금까지는 뭐 생각났던 아빠가 해준 음식이 생각나는 게 없었는데 요거는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는. 야, 다 맛있다. 아직은 표현에 서투른 아들이지만 이번 여행 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경훈 씨는 조금씩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오늘 써야 된대. 머리 하나 자르고 잘라자. 이곳은 러시아의 사우나 반야입니다. 사우나를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반야에서 피로를 푼다는데요. 부자도 함께 여행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너 땀이 안 나냐? 아, 이게 나긴 나요. 이마 같은 데 좀 났어요. 몸을 이제 크게 만들어 갖고 어우 이거 뭐. 야, 힘 줘봐봐 어떻게 되나? 없어요? 응? 살쪄가지고 지금. 너 지난번에 식스팩 했더니 요즘 살 기운하고 없어. 살찌우는 중이라 없어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밥 먹인 보람이 있다. 더운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 그래 그거 한번 들어가. 너가 여기 가슴 쥐잖아. 이 희한하게 나무 있는 게 확 올라네. 녹차 둥글레스 뭐 다 섞어놓으면 괜찮은데? 됐어. 한국 아버지들은 아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영기 씨도 이렇게 또 한 가지 꿈을 아들과 함께 이뤄갑니다. 난 지금 완전히 이게 지칠 만큼 더워지면은 한번 뭐 얼음물 한번 시도해 볼까 해가지고. 걱정되는데. 조심해. 아빠가 한번 시도해 볼게. 아빠. 째까야 째려. 오, 야, 아, 근데 상쾌하다. 야, 상쾌는 해. 아, 정신 바짝 나네. 야, 들어갈만해. 나는 땀 식는 데는 딱 좋다. 이거 그냥 했으면 땀이 더 났을 거야. 야, 미끄러져. 잘 잡고 들어가. 뒤로 돌아서. 그렇게 하면 더 못 들어가, 임마. 쑥쑥 들어가는 거지, 아빠처럼. 이건 뭐 아빠보다 더 못 들어가, 이 자식이. 야, 너는 어떻게 아빠보다 더 못 있어? 이건 지긋지 않네. 야, 이게 아깝다. 몸이 아까워, 이런. 에이.
내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아빠가 더 있으려다가 빨리 나왔다. 이 자식, 나보다 뭐 안 되는 게 있네, 젊은 놈이라도. 아유. 근데 이상하게 이거 아들하고는 약간의 라이벌이 있어서 이런 거 이기면 또 기분 좋아. 야, 근데 어우, 야, 귀엽잖아. 등치는 막 근육질로 막 이렇게 돼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딱 1초 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한 3초 있었지만 그걸 뭐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겼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니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 웃은 게 뭐 이겨서 웃었겠어. 나이 들면은 좀 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에 기뻐하고. 아버지와 저 사이에 왕래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추억 하나, 추억의 다리 하나 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러시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나는 뭐 푸시킨 동상도 보고 다 봤는데 난 이 동상이 감동이다. 야, 아빠가 너 율브리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강렬한 눈빛과 구릿빛 피부가 매력적인 영화배우 율브리너의 고향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왕가나로 아마 아카데미상도 받고, 대단히 유명한 배우야.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폐암으로. 담배 많이 피워. 그 사람 담배 좋아해가지고 그 담배 이렇게 들고 있잖아. 거의 담배를 물고 살다시피 했지. 아빠도 좀 끊어도 돼요? 좀 담배 좀. 저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닌데 야, 아니 알았어 내가 니들한테. 이게 왜 또 집에 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안 피니까 또. 율브리너 이거 의미 있다 야. 율브리너 생가 앞에서 정유는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은 저 가가지고 저 율브리너 동상 앞에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아니 너랑 걸지 인마 율브리너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 앞에 가지고 율브리너가 너랑? 구면 홍보대사니까. 아 그래. 이 뭐 텔레비 나오더니 조금 달라졌네 아까. 2017년 1월 1일부터 담배 끊는다. 자. 아들과 단둘이 함께한 첫 여행의 마지막 밤입니다. 야, 근데 아빠가 이제 요즘은 나이를 먹었는지, 뭐라 하면 이렇게 그냥. 이번에도 오기 전에 그날 비행기 타기 전에 아빠 저기 통증 클리닉 가갖고 그 주사 급하게 허리에 주사 맞고 왔는데. 그러면 저거 뭐 엄마가 가서 아빠 붙여주라고 파스 몇 개 챙겨줬거든요. 그것도 하나 붙여줄게요, 제가. 엄마 그러면 엄마가 줬으면 자식 진작 얘기해야지. 집에 갈 때 돼가지고 봤어. 저는 또 아빠가 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사우나 가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니 인마 등짝인데 뒤에를. 몇 장이나 붙여. 그러니까 거기 여기 자국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네, 여기다가. 센터에서 약간 이쪽이다. 여기. 야, 거기 위로 이렇게 길게 그냥 여기다가. 이거 아빠 허리 마사지 해주는 게 이게 27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엄마가 아빠 종아리 이렇게 때리면은 괜히 따라서 네가 옆에서 했었어. 아빠가 네가 엄마 하는 거 받는 거는 24년 만이다 엄마.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아 24년 만에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 자식아. 이거 24년 숙성시킨 거니까. 야 정말 이제 아빠가 조금 예전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다. 그건 뭐 어떤 뭐 유명한 마사지사가 한 거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뭐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인생 중에서는 오늘 첫 안마였기 때문에 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뭐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담아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나 아들에게나 이렇게 진심을 전하는 건 익숙치 않습니다. 울 작은 아들 경훈이 보거라. 너랑 며칠 지내면서 좀 이거 이상하네.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표현을 못해 미안했던 마음과 묵뚝뚝하기만 했던 아들의 진심도 이제는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너랑 며칠 지내면서 우리 아들이 이젠 많이 컸구나,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 여전히 말수 적고 잘 안 웃고 남자들이 그렇지 뭐. 앞으로 몇 번이나 이런 시간이 허락될까. 좀 더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잘 커져서 고맙고. 초조해하거나 서둘지 말고 감성이 따뜻한 마음밭이 고운 그런 배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겨울 브라디보스톡에서 아빠가.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좀 먼저 다가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쓰고 찍는 게 러시아 같다. 이거 벗은 거보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한번 그냥. 이거 왔으니까. 어? 그래도 야, 네가 지금 나 던진 거냐? 이게 알았어. 한번 맞고. 저기도 한다며. 야, 여기 깊다. 눈이 깊어. 머리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직 살가운 부자지간이라고까진 얘기할 순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자로 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한국에 가서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하다. 이게. 안 되지 이거. 너 가가린이라고 알아?